자, 첫 번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도입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자격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과 다르게 실시가 됐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아마 이 설명에서는 관련된 내용은 아마 제가 취업 스펙을 얘기했을 거예요. 토익을 보고 900점을 맞아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더니 막상 그 회사에서 쓰는 건 프랑스어더라.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되더라. 즉 비효율적이죠? 그거 해소하려고 만든 게 NCS예요.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의 훈련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직업 훈련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기존의 훈련 기준이 보다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NCS 기반의 훈련 기준, 즉 괄호하는 1번 NCS 기반 훈련 기준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기반의 평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과정의 훈련 목표였죠? 제가 목표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그래도 좀 겁먹지 않고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가벼운, 제일 간단한 목표라면 길 찾기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다라고 약속 잡아도 걱정 없게 그냥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가까운 훈련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내가 컴퓨터로 옮길 수도 있어야겠죠? 해서 제가 원하는 훈련 목표들은 자잘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장보기를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준비하세요 아마 과정 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라 그러면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으면 저는 완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기반의 훈련은 훈련생 중심의 자기주도형 훈련이 이루어지는 직업 훈련입니다. 훈련생들이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건 할 수 있어야죠. 답은 2번 수행 준거가 되겠습니다. 자, 많이 푸셨어요? 넘어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풀어도 돼요. 빵점 맞아도 되는 평가니까요. 빵점 맞는다고 걱정하시거나 할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답이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 기초 인터넷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입력 장치로서 특정 키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글자를 입력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키보드가 되겠죠.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적을 때 키보드에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입력해서 명령을 내리는 구성 요소 맞죠? 자, 두 번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용도나 종류별로 모아두는 저장 공간은 아마 요거는 틀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거냐면은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것도 파일이라고 하지만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도 파일이라고 해요. 또 mp3 음악도 한 개가 파일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것도 파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파일이 한 개나 두 개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쉽지만 파일이 예를 들어 100장, 200장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시겠지만은 뭐 조만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엔 가겠죠. 유럽에 여행을 갔다고 쳐보죠. 그럼 사진 한 장 찍어 오실 분 있어요? 아이, 사진이 남는 건데? 없겠지, 그쵸? 몇 장 찍어요? 최소 한 100장 이상, 그쵸? 자, 그러면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할게요. 그 사진을 파일로 다 가지고 있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더로 구분을 하겠죠? 뭐 어디는 프랑스 여행, 어디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
이런 식으로 종류를 모아서 구분을 할 것 같아요. 그걸 폴더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볼펜이 한 자루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자루 빠질 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죠. 그쵸? 아니면 들고 다니거나. 그럼 만약 볼펜이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다니세요? 아니죠. 보통 어떻게 해요? 필통에다가 넣잖아요. 그 필통 역할하는 게 폴더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어차피 수업 중에 배우는 내용이지만 미리 설명드리려고 문항 2번에 넣었었어요. 자, 문항 3번.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은 뭘까요? 라는 예제를 내보았습니다. 네이버. 그쵸? 웬만해서는 맞추신 것 같네요. 자, 문항 4번. 인터넷 사이트 중에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방문하는 것은? 이런 것을 즐겨서 찾는다 라고 해서 즐겨찾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즐겨 찾을 만한 사이트가 뭐가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을 좋아해요. 그러면 쿠팡이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고 내가 그 사이트를 자주자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매번 네이버에다가 쿠팡을 쳐서 쿠팡을 찾아서 그렇게 들어가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다기보다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주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는 딱 즐겨찾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즐겨찾기에서 그 사이트만 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자면 이게 지금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이 별표가 이제 즐겨찾기거든. 나중에 배워요. 여기서 내가 만약 타자 연습 들어가려면 이렇게 누르면 타자 연습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즐겨찾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활용하기. 문항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중 문서 편집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문 작성 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저는 엄청 쓰고 있어요. 요 근래 특히나 코로나19 왜 백신 맞으면 공가를 줬었거든요. 그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을 줘요.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많겠죠? 그럼 제가 매번 고용부에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공문을 쓸 때 많이 쓰는 걸 한글이라고 해요. 보통 문서 작성에서 제일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중에 혹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일지들을 많이 쓰는 직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한글 엄청 써요. 또 요즘은 요거로만 일지 쓰는 게 아니라 엑셀로도 일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 한글과 엑셀이 아마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항. 복잡한 글자나 수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표라고 합니다. 말을 하다가 정답이 자, 우리가 내용을 그냥 본문으로 쭉 보는 것보다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볼 때 눈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2번 표가 되겠죠. 자, 문항 3번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저장시킬 때 확장자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파일이라는 거는 확장자가 있어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은 한글에서 문서를 만드는 건 HWP라는 확장자를 갖고요. 엑셀에서 만드는 거는 XLSX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는 JPG라는 확장자를 갖고, 그리고 음악 파일 같은 경우는 MP3라는 어떤 확장자를 갖습니다. 이게 왜 확장자라는 게 있냐면요. 컴퓨터는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에 연결된 그 창으로 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자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글은 HWP라서 답은 1번. 자, 그럼 문항 4번 설명드릴게요. 문항 4번은 두 개를 답으로 처리했는데요. 한글 문서에서 문서 한 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원래 답은 쪽이에요. 근데 페이지라고도 많이 답을 얘기하죠. 그래서 쪽, 페이지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프레드 프로그램 활용하기로 가볼게요. 우리 워드 프로세서 활용 가능자
라고 가끔 이제 구직 사이트에 보이면요. 워드 프로세서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한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한글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도 꽤 많이 적어 놓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엑셀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예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용 볼게요. 자, 문항 1번.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중 계산 기능이 뛰어나 메인 매출장이나 거래명세서와 같이 표 형태로 된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엑셀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의 다 엑셀을 쓰는데요. 왜 엑셀을 쓰냐면은 회사에선 계산할 일이 많아요. 근데 공문을 작성하는 한글 같은 경우는 계산 기능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다 계산기로 해야 되겠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시트,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계산이 그 안에서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계부 적으시는 분들 또는 뭐 견적서, 계산서 이런 거 끊을 때 그런 때는 엑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계산하기 위해서고 엑셀이 보면 분석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분석 작업까지 뽑기 위해서 엑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사무마다 달라요. 꼭 그렇게 막 고차원적인 그런 엑셀들을 쓰시는 그런 경우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표 형태의 재고 조사하는 용도로 엑셀을 쓰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저희 학원에서 배우는 이 과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세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자, 문항 2번. 선택된 셀을 나타내는 것으로 셀의 테두리를 굵게 표시해서 선택하지 않은 셀과 구분하는 것은? 답은 셀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요, 어떤 게 셀 포인터라고 하냐면 엑셀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칸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마우스로 찍으면 나타나는 이쪽 두꺼운 선 있죠. 요거를 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커서 같은 거예요. 자, 문항 3번.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셀에 나타나는 서식. 답이 나와 있죠, 문제에. 조건부 서식. 자, 문항 4번. 엑셀 프로그램을 저장시킬 때 확장자명으로 맞는 것은? 엑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XLSX라는 파일명으로 확장자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항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보통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액세스라는 어떤 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기업이 좀 큰 경우에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게 일종의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4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설명은 한 번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문항을 하나 넣은 게 이 내용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여기서는요, 자료가 체계적으로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문항을 넣는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웬만한 자료 정리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엑셀로도 다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까지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엔 다음 장으로 넘겨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하기 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사용 가능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는 언제 이용하느냐? 우리 좀 전에도 보셨는데요. 제가 요거 펴놓고 얘기했었죠? 이게 파워포인트예요. 다른 문서보다 좀 이쁘게 생겼죠? 보통은 발표용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이쁘게 만들어요. 이런 걸 파워포인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해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항 2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문서로 텍스트, 도형, 그림 이런 개체들을 삽입해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요 프레젠테이션, 요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요 한 장 한 장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문항 3번. 파워포인트에서 다이어그램이나 조직도와 같은 일정한 양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형을 도식화한 것은, 이런 것을 스마트 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아트가 뭐냐면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요게 스마트 아트예요. 자, 어떤 게 1등, 2등, 3등인지 알겠죠? 얘 먼저,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도식화해서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런 게 스마트 아트라고 해요. 자, 문항 4번.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집어넣으려면, 삽입하려면 어디서 고르나요? 삽입해서 고르겠죠? 뭔가를 집어넣는 건 삽입해서 넣게 돼요. 자, 이제 문서 작성하기라는 부분에 문항 1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중 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제가 문서를 작성할 때요, 공문을 작성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어떤 공문을 만들어요. 그때 일단 앞에 적는 뭔가가 있어요. 그쵸? 뭐 문서번호, 뭐 시행일자 이런 거 적죠. 또는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안녕하십니까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내용이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요 앞에 적는 이 부분이 두문이에요. 머리 두 자를 써서 앞에다 쓰는 내용이다. 그럼 제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죠. 뭐 누가 어떻게 했다. 그죠? 이게 본문입니다. 결문은요, 보통은 맨 마지막에 인사말을 적어요. 저는 지금 인사말을 따로 적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뭐 끝이라든지 어떤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걸 결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붙임은 뭐냐면요, 첨부문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문을 쓸 때마다 무조건 뭔가를 첨부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답은 4번 붙임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문항 2번입니다. 다음 중 자료조사 사이트가 아닌 것은? 자, 네이버, 구글 다음은 다 사이트예요. 그죠?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포털 사이트라는 거는요, 우리 검색도 되고 쇼핑도 되고 전체적으로 인터넷 처음 들어갈 때 관문이 되는 사이트,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라고 불러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 그 다음 옛날에 이제 카페 무렵부터 많이 쓰시던 게 다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많이 쓰게 된 게 구글. 이런 사이트들이 자료조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죠? 핸드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예요. 자, 문항 3번입니다. 대표적인 사무업용 소프트웨어 3가지를 적으세요 라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한글, 두 번째 엑셀, 세 번째 파워포인트. 다 저희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 문항 4번. 다음 중 보고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일단 필요한 걸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필요성의 원칙. 두 번째 적시성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제때 보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비 쫄딱 맞는 거지,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전날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하라고 정보가 있다면 나는 아마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서 비를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게 적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간결성이라는 건 보고를 할 때요,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상사가 제대로 내용을 못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예를 들어 보고를 내가 받았을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보세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일단 짜증나요. 그쵸? 그러니까 중복성은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평가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막상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네.
미흡부터 오수 다 체크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름이나 이런 데 빠졌는지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전평가랑 아까 요거 4가지 서류를 거둘 거예요. 훈련생 오리엔테이션지, 개인정보 수집비용 동의서, 훈련생 관리카드, 그리고 사전평가지. 요거 4장을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둔 후에 저희 내일이 아니라 모레부터 들어갈 교재를 좀 나눠드릴게요. 교재는 총 4권인데요. 이번에는 한 권만 먼저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끝나면 한글 교재, 그 다음 엑셀 교재, 파워포인트 교재 이 순서대로 4권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4개 화장품까지 적으시면 주세요. 일단 책 먼저 읽어볼게요. 요거는 오리엔테이션 서면 공지랑 교재 지급 확인서인데요.
양쪽에 설명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양쪽에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양쪽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끝나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발열 체크 한 번씩 하고, 네, 그러고 조금 기다렸다가 퇴실하시는 걸로 할게요. 마트도 보고